이대로 간다면 한국 경제는 쑥대밭이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오늘입니다. 대통령 후보들 저마다 돈을 뿌리겠다, 돈을 뿌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뿌렸을 때 대한민국이 괜찮을까요? 부채 폭발은 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부채 폭발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곧장 말입니다.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탈 거예요. 부채 폭발이 안 온다 안 온다 이야기하시는 분들 다 거짓말입니다. 부채 폭발은 언제든 올 수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이 올 수도 있고요.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요. 3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채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빚이 많으면 버텨내십니까? 여러분 기업에 빚이 많으면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풀자 돈 풀자 돈 풀자 돈 풀자만 해버리면 나라는 그걸로 끝장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하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제 공약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 도대체 이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장 정책입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성장 정책의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AI에 100조 투자하겠다. AI에 100조 펀드 만들겠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상반돼요.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지역화폐로 돈 뿌리겠다예요. 그죠?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로 돈 뿌리는 게. 참 기가 막혀도 참 이렇게 기가 막힐 수 있나 싶죠.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요. 상속세나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지역에다 돈 뿌리겠다. 상속세 줄이고 법인세 줄여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이것도 돈 뿌리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김문수 규제혁신처 설립하겠다.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돈 뿌리자에서 규제혁신처 설립하자.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도 이게 제대로 바꾸자.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너무 징벌적이니까 낮추자. 특히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이것도 규제혁신제에서 다루자. 완전히 정반대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 그것도 본인이 취임을 하면 1, 2주 안에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벌써 대통령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보니까 대통령 된 것 같아요. 그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니까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뭐냐? 이사가 충실해야 될 의무가 회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한테도 있다예요. 이게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사는요. 이게 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일지 모르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소신 있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요. 상법 개정이 아니고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상반된 문제입니다. 상반된 문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 말입니다.
상법 개정을 이사 충실의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넓히더라도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배임이라든가 이것을 확 줄이겠다 이거예요. 확 줄이겠다. 다른 나라 배임죄 없거든요. 오히려 말입니다. 아니 그래야지 소신 투자를 하죠. 완전히 정반대 투자입니다. 정반대 공약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재정집행 투명성 확보하겠다. 결국은 재정 주도 성장하겠다고요. 김문수 후보는요. 재정 준칙 도입하겠다. 기업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마구마구 돈 못 뿌리게끔 만들겠다. 이 이야기예요. 결국 이 내용을 지켜보면요. 한쪽은 돈 뿌리겠다. 한쪽은 제도의 혁신, 규제의 혁신을 하겠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정환진 TV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들어가서 결정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시장이 혼란돼서 결국 시장 실패로 이어진 거 보셨죠? 저는 성장 정책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말입니다. 민간주도 성장, 기업주도 성장이 맞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복지정책도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공산사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본사회 체계 추진하겠다. 기본사회라는 게 공짜로 돈 풀어주는 사회예요.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사회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사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본사회의 핵심이 기본소득. 나라가 기본소득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대출. 나라가 기본대출 1,000만 원씩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대출에 기본소득에 여기에다가 기본사회까지 간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죠. 여기다가 아동수당도 지급을 확대하겠대요. 이것은 여러분 돈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8살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을 18세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국민 돌봄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 완전히 김문수 후보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복지를 하더라도요. 보편복지가 아니라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주고 그죠? 나머지는 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맞닥뜨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기초연금도 4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 말도 맞춤형 복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40만 원 확대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돈 푸는 건데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복지정책 공약보다는 세 발의 피죠. 참 돈 뿌리겠다는 게 엄청나죠. 아마 기본사회 체제 추진하고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면 아동수당만 하더라도 몇십조가 들어갈 겁니다. 게다가 전국민 돌봄 국가 책임제, 전국민 돌봄 국가 책임제 좋은 이야기죠. 말이야 좋죠. 저렇게 됐을 때 부채는 어떡할 거예요. 난리도 아니죠. 여기도 보면 돈 뿌리자 돈 뿌리자 돈 뿌리자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계층별 맞춤 복지가 정답이고요. 돈 뿌리는 것보다. 그러니 복지정책도 돈 뿌리자죠. 노동정책을 보면 무섭습니다. 노동자 권리 강화가 핵심이에요. 김문수 후보는 기업 경쟁력 제고고요. 이재명 후보는요. 노란봉투법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요. 노조가 불법을 저지르면 기업이 그것을 증명해 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게다가 개별 노동자에게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조를 포괄적으로 파업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이 파업에 대한 책임 노조가 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손해를 입혔으니 누가 얼마만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거든.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여기다가 포괄임금제 금지, 포괄임금제 금지라는 게 하루에 말입니다. 8시간 일하는데 얼마 이렇게 한꺼번에 퉁 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야간을 하면 야간 수당도
1시간 할 때 여간 수당, 2시간, 3시간 다 맞춰주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주 4.5일제, 주 4.5일제. 이게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입니다. 부담은 엄청 되겠죠.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요, 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뒀습니다. 중대재기업처벌법 개정하겠다.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하겠다. 핵심은 주 52시간제는 노와 사가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가 지금까지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충격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돈뿌리자 노조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현금 살포와 노조 중심의 국가 경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라가 괜찮을까요? 저는 기업을 또 적폐 세력으로 모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거든요. 게다가 정치 보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은 발본 세곤하겠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로 말입니다. 보수를 싸그리 괴멸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자, 이대로 말입니다. 노동, 복지, 성장 이렇게 정책을 다 가져갈 때 나라 부채는요 계속 늘어가겠죠. 지금도 벌써 48.4%가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1281조 2천억 원. 아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부채는 올해 안에 50%를 넘어갈 거고요. 아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년 동안 통치를 하면 아마 이 50%가 60%가 되지 않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33%가 45%까지 됐으니까 결국은 48.5%가 60%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될 겁니다. 게다가 돈 뿌리는 것은 뿌릴 때는 경제가 좋아집니다. 뿌리지 않으면요 습성상 돈 안 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영업자 빚은 더 늘어나고요. 가계소득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총부채는 2025년 6,232조 원인데 이거 말입니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죠. 여기다가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부채 위험 수준을 245%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까스로 244.5%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왕창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부채는 빚은요 독입니다. 이 독을 경제가 좋을 때는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나쁠 때는 독은요 더 지독한 독이 됩니다. 그러다가 부채에 폭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한국 경제가 쑥대밭이 될 겁니다. 저는 그게 계속해서 현금 살포를 한다면 그런 시기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급 충격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짜 빚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빚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폭발할 겁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폭발하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폭발하고 나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